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모든 것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인천의 명소 경인 아라뱃길로의 여행을 떠나보고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의 꽃 8기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또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선악 경기장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대명 선수와의 만남까지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혜입니다.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박태환 선수의 최고 라이벌인 중국의 순양 선수가 금메달을 휩쓸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순양 선수의 독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박태환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는 일찌감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내년에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열심히 맹연습 중인데요. 우리도 박태환 선수처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아시안게임 홍보의 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터치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대회는 안 하기 때문에 터치인은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미추홀 명랑운동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박태환 선수, 이시영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등 주로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선수들을 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우선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기간에 우선 집중적으로 제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 현장 스케치도 많이 하고 좀 기존 언론들이 안 하는 쪽으로 일부러 아시안 게임에 있는 그 종목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그런 이제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뭐 경기 상보라든지 그런 그 경기 외부와 내면의 면 이제 취재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날은 제7기 기자단의 해단식과 8기 기자단의 발대식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7기 기자단의 경우 실내 무도 대회에서 아주 특별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습니다. 블로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로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다양한 시각 그리고 참신한 콘텐츠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직이 직원들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와 이 대학생들, 젊은 감각, 참신한 감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얻고자 우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뭔데? 우리 7기 기자단들은 지난 8개월 동안 나름대로의 재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든가 기사들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7기 기자단들은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을 치러낸 기수입니다.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각 경기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경기 외적인 이모저모 등 아주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낸 데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블로그는 일일 방문자가 최대 10,000명을 넘고 총 누적 방문자는 2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블로그 기자단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통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진 덕분일 것입니다. 그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했던 박재홍 선수 은퇴식을 가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좀 레전드 선수이다 보니까 제가 좀 감동적으로 기사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꿈이 일단 스포츠 관련된 이쪽이라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시안게임 스포츠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이제 확장되고 더욱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7기 해단식에서는 블로그 기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5명에게 우수 기자상을 수여했으며 수료자 17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유지를 위하여 명의 기자단으로 위촉했습니다. 8기 기자단은 SNS 활용도, 사진 촬영, 기사 편집 능력이 우수한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취재 활동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8기 같은 경우는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인천 아시안게임 전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점차 언론이라든가 일반인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편집, 사진, 기사 작성 이런 기능들, 능력들을 많이 발휘해 준다면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의 숨은 일꾼 블로그 기자단. 대학생 특유의 참신함과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기사들로 그동안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걸 들어올 때 사실 야구란 스포츠만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스포츠가 많아요. 그 아시안게임 기간에 하는 스포츠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으니까 다 골고루 열심히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블로그 기자단은 주요 이제 메이저 같은 방송사와 별개로 대학생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대학생의 패기를 가지고 취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화이팅! 이번에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실제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인천시 연수구 선악동에 건설 중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선악경기장입니다. 선악경기장은 하키, 유도, 레슬링 경기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주변 녹지의 흐름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 경기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 선악경기장은 문학산과 스킨기체는 자연의 공간 속에 배치되는 공간 계획과 경기장 배치는 남북으로 긴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악경기장은 자연 친환경적인 예병 마감이 노출 콘크리트와 알루미늄 복합 판넬, 노이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 경기장, 보조 경기장은 잔디 스탠드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족 자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관람석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악경기장은 문학산의 자연환경과 승기천이 조화롭게 이어지고 그린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녹지의 흐름을 선형으로 배치하여 그 흐름의 사이사이에 경기장을 배치하였습니다. 2011년 10월에 착공한 선악경기장은 오는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경기장이 완성되고 나면 아시안게임 대회는 물론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2개의 경기장으로 구성된 하키 경기장은 대지 전면 광장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많은 관람객의 접근이 쉽도록 하였으며 지붕과 잔디 사면을 이용하여 통합된 하나의 경기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도 레슬링 경기장은 녹지를 지붕으로 연결하여 건물이 아니라 조경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경기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예, 저희 선악경기장은 지금 주 하키 경기장과 보조 하키 경기장, 다목적 체육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키 경기장은 관람석이 5,100석, 그리고 보조 경기장은 3,000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목적 체육관은 2,1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RC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PC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8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선악경기장.
1년 후에는 이곳에서 아시아의 하키, 유도, 레슬링 선수들의 화려한 경쟁이 펼쳐지겠죠?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이곳에서 울려 퍼질 애국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저희 산악경기장은 2011년 10월 19일에 착공하여 2013년 11월 7일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4개월에 남았는 시점인데요. 저희 공사 현장은 건축공사는 한 87% 정도, 토목공사 85%, 그리고 저희 현장은 특수하게 대지 면적이 큰 관계로 좀 적용공사, 공사 포션이 많은데 현재 한 27%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는 현재 81%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10월 중순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중 하나인 선악경기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격, 그 중에서도 한국 권총의 미래라 불리는 선수가 있었으니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3관왕에 빛나는 이대명 선수입니다. 자신과의 끝없는 외로운 싸움, 사격. 오늘 이대명 선수의 진지하고도 솔직한 사격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사격 3관왕, 바로 이대명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격의 이대명이라고 하고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네.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50m 그리고 10m 권총 단체전과 또 개인전을 모두 휩쓸으셨잖아요. 대회 처음으로 3관왕을 이렇게 차지하셨는데 그때 그 감동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때는 제가 사격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대회에서 처음 이렇게 메달을 많이 땄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였고요. 그 대회 이후로 좀 더 자신감을 찾아서 네. 시합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짜릿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누구 먼저 생각나셨어요? 일단은 뭐 부모님이 가장 많죠.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광저우의 애국가를 3번이나 울려 퍼지게 한 이대명 선수.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겠죠? 네, 또 제가 또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더라고요. 몇 살 때 처음으로 이렇게 사격을 시작하게 되셨고 지금 몇 년째 하셨죠? 제가 13년째 하고 있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을 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체육 선생님이 한번 사격장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보다 몸도 덜 쓰고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선수라서 좀 스트레스도 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격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사격이 뭐 서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고도의 집중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사격. 그래서 더욱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한 종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겠죠. 이대명 선수는 엄청난 노력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감독님이 평가하는 이대명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모든 스포츠가 또 정신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대명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재능보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합 중에 제일 큰 장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1시간 1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준하면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좀 쌓일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법은 있으신가요?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시합을 못했을 때 많이 쌓이거든요. 네. 시합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시합을 잘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뭐 운동이 있다면은 뭐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해서 네.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이에요. 사격이 정적이다 보니까.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3관왕을 차지하시고 그 후로는 런던 올림픽에는 어떻게 아쉽게도 못 갔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든 면도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격을 1, 2년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네. 10년, 15년 보고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격은 그럼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 중에 네. 41살까지 제 종목에는. 그 후로는 뭐 전국체전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치시고 우승도 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시잖아요. 다시금 이대명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릴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 아시안 게임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 때 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처럼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은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연습량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어떻게 식으로 오전 연습하세요? 오후까지 해서 한 6시간 정도.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서서 계속 이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생각하고 네. 총 쏘고. 네.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1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지금 매우 좋고요. 네. 앞으로 좀 더 관리해서 네. 좀 더 기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 아시안 게임에 대한 목표 세우셨어요? 네, 일단 목표는 금메달이고요. 네. 네. 몇 개예요? 금메달. 3개 땄으니까 또 네. 3개 땄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아시안 게임 때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과 서해 바다를 잇는 경인 아라뱃길. 사실 이 운하가 계획된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배를 타고 한강에서 서해 바다까지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의 명소는 바로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특히 아라뱃길 중심인 인천 여객 터미널 근처에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곳은 경인 아라뱃길 인천 여객 터미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인 경인 아라뱃길은 불리한 지형의 개선과 선박의 항로를 단축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완공으로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18km의 친환경 운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인천 여객터미널 옆에는 경인 아라뱃길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아라타워가 있는데요. 경인 아라뱃길의 역사와 관광, 경제, 비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1987년에 큰 홍수가 굴포춘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방수로라고 하는 물을 방출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그 홍수량을 서해로 배제하기 위해서 시작돼서 경인 아라뱃길이 탄생되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2009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12년에 12월에 이제 공사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인항 총 18km 길이에 그 다음에 폭이 평균 80km, 그 다음에 수심이 6.3m로 양쪽에 항이 있고요.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그리고 가운데에 주운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뱃길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홍수시에는 이제 홍수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연계하여 최첨단 공법의 관문과 주운수로, 항만과 교량, 친수 문화 공간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홍수 조절과 물류 혁신은 물론 관광, 레저 기능을 겸비한 친환경 내륙 뱃길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일단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를 통제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 배를 이용해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관광 레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좀 추가되는 것이 이제 지역 활성화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관광 명소화가 됨으로 따라서 이제 우리 인천의 그 관광 레저 명소로서 서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뱃길 홍보관에서는 관문과 선박 운항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운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아라뱃길을 운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아라뱃길의 과학적 원리와 주요 시설들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매우 좋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아라타워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가장 높은 23층에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경치인 수양 8경 중 수양 2경이라 불리는 인천 여객터미널의 모습은 물론 서해 바다와 한강 하류가 한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 근처에는 멋진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정서진과 아라빗섬, 실제 경비함을 관람용으로 꾸며놓은 함상공원, 아라뱃길과 관문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람선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아라뱃길 명소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천 터미널만 해도 우리 뭐 정서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5m 높이로 이제 인공적으로 조성한 아라빗섬도 있고요. 슈퍼터미널에는 당연히 또 그 마리나도 있으면서 그 길이 18km 그 가운데 주운수로 내에 뭐 다양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아라 폭포, 아라 마루 이런 곳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강과 서해 바다를 잇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천년의 염원. 이제 경인 아라뱃길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명소까지.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이 추천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는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폐막한 농아인 올림픽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부족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고한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많은 농아인 선수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